함수가 H룩업하고 랭크예요.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입니다.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세 번째 인수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방법이 나오면 함수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랭크 함수의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이라 그러고 또 다른 표현은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구한다 그러고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시간에 관련 기록 경기, 그러니까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건 작은 수의 1등이에요. 작은 수의 1등. 랭크 함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H룩업을 기억하셔야죠. H룩업. H룩업 그러면 수평, 찾기, 참조함수예요. 그래서 찾기 참조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H룩업이니까 첫 행에서 찾아요. 이 찾으려는 값들의 목록을 보시면서 첫 행에 있는 값들의 목록이 표에 있으면 바로 쓰시는 거고 얘가 없으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한 다음에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H룩업의 첫 번째 일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가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행번호, 네 번째가 여기서 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쓴다 그랬어요? 숫자가 오름차순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구간값. 그 다음에 자기보다 첫 번째 작은 값을 찾아서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다 외울 때 되셨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항상 이 V룩업, H룩업을 보면 이런 범위가 보여요. 여기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얘가 절대 주소예요. 여기서 장학금 비율이라는 걸 아마 뽑아가겠지 하고 유추할 수 있고 순위가 1, 2, 3, 4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룩업을 쓸 건데 방법을 0을 쓰겠구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순위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만들어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 보면 등록금과 학점 순위별 장학금 지급률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실납입 금액을 계산하는데 실납입 금액은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장학금 지급률을 가로 닫고 곱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1등은 100%, 2등은 80%인데 여기가 4등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부터 3등은 80%, 4등인데 여기가 6등이잖아요. 6등부터 5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등부터 6등 미만은 60%를 주겠다는 거예요. 장학금 지급률을. 이렇게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구간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점에 따른 학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높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여기 있잖아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박지영이 학점 287점이야. 그러면 얘는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시는 거예요. 자, 늘하시고 랭크 일단 보세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랭크 함수를 넣어주시고 랭크 EQ를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누를 거예요. 0을 넣으시고 채워서 등수가 골고루 나오는지 보시고 H 룩업에 의해서 이제 그 지급률에 대한 비율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이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면 방법은 유사이치 2를 쓰시는 거예요. 2를 쓰고 엔터를 하면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이 7등이에요. 그럼 7등은 0%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0이니까 0이 나왔는데 만약에 1등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을 채웠더니 0과 1로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는 셀서식이 백분율이 아니라 뭐가 일반으로 돼 있거나 여기 보면 숫자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돼 있는데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되는 값이 0.8 그럼 뭐예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소수점 한 첫째 자리를 감추잖아요. 그 반올림 돼서 1이 되는 거예요. 0.6도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셀서식 표시 때문에 0과 1로 나왔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는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하시고 뒤에 가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시면 실납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에서 이상하네요 답이. 여기가 곱하기죠. 곱하기 하시고 내용을 채워서 1등인 사람은 100% 지급하니까 얘가 빵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V룩업, H룩업과 랭크 함수를 쓰는데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일단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서 H룩업에 찾으려는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H룩업에 의해서 지급률의 퍼센트를 구하시고 이제 수강료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로 실제 납입할 금액을 처리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순위를 구하셔야 돼요. 순위. 자 실납입금액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넣으시고 아래 랭크 EQ.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여기 학점. 박지영의 첫 번째 학점 2.87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는 학점 전체가 되고 F4번 키 누르시고 큰 수의 1등을 누르시면 방법을 0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7등이 나왔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고 등수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안 넣으면 여기에 녹색의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절대 주소 안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급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H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칸에 커서를 넣으시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찾아서 뽑을 범위 여기 순위와 장학금 지불 범위고요. 여기서 F4를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려와서 이행이야. 방법은 1이야. 달러 안 넣네.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클릭하면 뒤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F4 하면 뒤에만 들어온다고요. 앞에를 또 넣어주셔야 돼요. 내려왔다 하실 때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01110011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100분 셀서식이 100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실제 수식을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로를 여기다 놓아놨잖아요.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끝나는 가로가 지금 빨간색 가로예요. 빨간색. 그러면 얘는 H루곱의 빨간색이죠. 이 가로도 서로 색깔을 맞춰줘요. 여기 랭크 함수에 파란색, 파란색 가로 닫았잖아요. 빨간색, 빨간색 가로 닫았잖아요. 검정색 가로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뒤에 검정색 가로, 여기 검정색 가로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 검정색 가로를 놓아서 마감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표 4에서 이름별로 1, 4 과목의 평점이 1이고 1이면 기초 수업 대상, 2면 초급 수업 대상, 3이면 중급 수업 대상, 4면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1, 4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로 계산해서요. 자, 15선에서 연습했던 거죠. 그때는 A, B, C, D로 나온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균을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늘하시고 AV 하시고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이 평균값이 나오면 얘를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인치저. 작은 정수를 구하는 인치저 넣으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번호가 1, 2, 3, 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주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가 뭐 하라 했습니까? 기초 수업 대상. 기초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눈치껏 복사를 해서 밑으로 가서 붙이고 기초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초급 수업 대상. 그리고 밑에 가서 붙이고 기초를 지우고 중급 수업 대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4면 공백을 놓아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값을 놓아주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선에서 했던 A, B, C, D에 관련된 내용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는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을 인치저에 의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추주함수에 의해서 1일 때 기초수업, 2일 때 초급수업, 3일 때 중급수업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비고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먼저 1, 2, 3, 4 과목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늘하시고 AV. 자, 에버러지 선택하시고 이 하늘에 과목 4개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서 평균값을 구하시고 자, 이 평균값에 소수점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INT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자, 범위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는 컨트롤 D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주 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누르시면 되죠. 1일 때 기초 수업 대상. 그리고 얘를 범위 잡아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2일 때 붙이시고 기초 대신에 뭐예요? 초급 수업 대상. 3일 때 컨트롤 V 하시고 중급 수업 대상. 그리고 여기에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4번에다 뭐라고 쓰신지 아세요? 고급 수업 대상.
그리고 난 잘 풀었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빵점이죠. 4일 때는 공백이어서 항상 주어진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예를 꼭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와 mod 함수에 의해서 분류 코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분류 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mod 함수, 그러니까 최빈수 값이 뭐야를 구하는 mod를 먼저 합니다. mod 하고 싱글을 선택하시고 분류 코드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mod 싱글 A9부터 A29부터 A35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가 분류 코드에서 가장 많이 넣은 숫자는 111이야. 그러면 이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mod라는 함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류 코드에서 얘가 몇 번 나왔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려서 밑에다 붙이시고, 자, 위에서는 카운트 if의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러니까 여기 분류 코드 범위를 선택하시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엔드 따옴표 건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1번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 3번 문제는 if와 average와 median이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3번 문제에서는 이제 median이라는 함수가 또 나왔어요. 자, median이라는 것은 중앙값 또는 뭐 중간값, 그러니까 숫자를,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는 게 메디안이에요. 중간값. 이게 메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썸이나 에버리지처럼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f, average와 메디안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국가별 수출액이, 여기 수출액이 여기 있어요. 수출액이 있는데 이 수출액이 중간값 이상이면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이에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if 함수에 조건에 계산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if 함수에 지금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서는 프랑스의 수출액이 여기 4,325만 2천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중간값을 구한 값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A는 프랑스의 수출액이 되는 거고요.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는데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수출액의 중간값을 구해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true, false가 나와요. 자, 여기 메디안 값을 보면 이 중간값이 5,800만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4,300만이니까 false가 되겠죠. 얘를 채워서 내려가요. 그러면 얘는 true가 됐는데 녹색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맨 밑에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를 판단 잘 안 되면 맨 밑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할 때 중간값의
값은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값 범위가 절대 주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값의 범위가 절대 주소구나 하고 넣어주시고 true, false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차이가 났어요? 여기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녹색의 에러 메시지는 완전한 에러가 아니에요. 반반. 에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여러분이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절대 주소 유무가 뭔가 안 됐을 때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맨 마지막 칸에 수식을 채워보고 클릭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가 맞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true, false를 구하면 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if 함수는 주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만드는 작업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A와 B를 판단하시고 true, false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서 true, false를 보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유무 주소를.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if 함수에 조건을 계산 결과를 조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 주소 유무가 100%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안 들어가는 경우는 한 90% 이상이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얘는 프랑스의 수출액이 수출액 중간값보다 커요. 일본의 수출액이 수출액 중간값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하니까 중간값의 범위는 절대 주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능하시고 A가 프랑스의 수출액이에요. 크거나 같다 메디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메디안 넣어주시고 얘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면 그냥 범위만 잡으시는 거예요. 수출액 범위를 선택하시고 얘가 절대 주소야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if 함수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대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먼저 함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계열이 공학계열은 학과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를 찾아서 20셀에 표시하세요. 조건을 A10, A11에 쓰시고 인덱스 매치 D 맥시멈을 쓰세요. 그러면 얘는 D 맥시멈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고 매치 함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있지 하고 구하고 인덱스 함수는 뽑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는 자, D맥시멈은 첫 번째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해요. 그 조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 또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매치 함수는 자, 이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경님이 몇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럼 2번째 칸에 있어요. 이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쉘 범위 안에서 이 값이 몇 번째 있지? 그래서 얘가 찾으려는 값을 먼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지정해요.
그 얘가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이 매치하고 인덱스 이 작업은 V룩업, H룩업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해요. 방법 1은 유사일치해요. 얘는 숫자가 뭐라 했습니까? 숫자가 뭐라 했어요? 오름차순일 때. 방법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유사일치해요. 얘는 숫자가 내림차순일 때 써요. 원래는 숫자, 문자 다 상관없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일 때는 1과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커말 2급에서는 숫자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갖고 방법 1과 마이너스 1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커말 2급에서는 방법 0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치함수 나오면 방법 0을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범위 안에 몇 번째 쉘이야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위치값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주어지고 행값과 열값을 주어지면 범위 안에서 행값과 열값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얘도 찾기 참조 함수에 들어가는 함수예요. 근데 이 인덱스 매치 함수가 빈도가 적었어요. 근데 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보러 갔다 오시면 시험에 인덱스 매치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거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얘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빈도가 늘어서 인덱스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거고요. 매치는 몇 번째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치함 D맥시멈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 그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찾아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V룩업, H룩업하고 똑같아요. 얘를 대신에 인덱스 매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 시험에서는 인덱스 매치가 90% 이상 나와요. 근데 2급에서는 V룩업, H룩업으로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치 함수는 V룩업, H룩업으로 봤을 때는 찾을 범위에 해당이 돼요.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인덱스의 범위는 V룩업, H룩업의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V룩업인가 H룩업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편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열 중에서 공학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값을 찾아서 그 값에 해당이 되는 학과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뽑을 범위. 그러니까 뽑을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인덱스 범위는 여기를 쓰면 되겠구나. 여기가 찾을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치 범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가 좀 쉽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학과가 공학계열. 학과가 공학계열. 아, 여기군요. 학과가 공학계열이라는 것은 조건 범위에 놓아서 D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자, D맥시멈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에서 5번째 열에 있는 조건이 공학계열의
최대값을 찾을 거라면 5.6이라는 값이 나와요. 얘가 찾으려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할 때 쓰는 게 매치 함수예요. 그 매치 넣어주시고 첫 번째 인수가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lookup array 찾으려는 범위, 그 범위 안에서 방법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면 그 값이 네 번째 칸에 있어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뽑을 거예요. 인덱스 범위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는 거예요. 행값과 열값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4는 여기에 있는 4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네 번째 행이에요. 여기서 행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값. 열값은 여기 열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열값을 2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뽑을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범위 행값 열값을 넣는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매치값은 행값이라 그랬어요. 행값. 그리고 첫 번째 뽑을 범위는 여기에요. 그리고 열값은 여긴 열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2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로봇 공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 로봇 공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V룩업, H룩업을 보면 우리가 통상 V룩업에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2열에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찾으려는 값이 5.6이에요. 얘에 해당되는 얘를 뽑아서 찾는 거예요. 이게 V룩업이에요. 근데 V룩업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취업률이 여기에 있어요. 찾으려는 값이 뽑으려는 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루는 못 찾아요. V룩업으로. 근데 똑같은 작업이에요. 여기서 찾아서 이걸 뽑는 거예요. V룩업 개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범위가 매치, 뽑을 범위가 인덱스예요. 근데 책에서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문제의 정답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덱스 범위가 A3에서 2, 9로 돼 있죠. 자, 인덱스 범위가 뭐로 돼 있냐면 여기가 저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항상 인덱스 함수가 나오면 어레이를 뽑을 범위만 잡으라는 거예요. 뽑을 범위만. 여기만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A3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몇 번째 열에서 뽑아야 돼요? 여기가 1열, 2열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았으니까 1열, 2열에서 뽑을 거예요. 답이 여기가 2가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답을 보세요. 책의 왼쪽에 1번 문제에 보면 인덱스 범위가 A3에서 H9가 돼 있죠. 못 찾나요 지금? 페이지 103쪽에 1번의 인덱스가 A3에서 2, 9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 전체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1열, 2열에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지 말고 인덱스가 나오면 뽑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뽑을 범위만. 그리고 나서 2를 쓰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으려는 값은 G맥시멈에 의해서 55.6이라는 값을 찾고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네 번째에 있어라는 행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행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범위를 잡으시고 이 범위에서 1행, 2행, 3행, 4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야 하고
인덱스 매치, 인덱스에 범위 행값 10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매치가 인덱스 함수의 행값과 10값을 구할 때 써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바로 해결 안 될 거예요. 몇 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런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학과를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인덱스 범위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학과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이게 찾으려는 값의 범위예요. 이게 매치 범위예요. 매치 범위. 근데 이제 요런 게 나왔어요. 이건 여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2019 버전인가 아무튼 버전 추가된 함수가 x룩업이 추가됐어요. 이제 이건 출제 기준에 들어가는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v룩업, h룩업을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해요. 찾으려는 값은 얘야.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야. 그 다음에 찾을 범위,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거고 여기서 뽑을 거야. 그 다음에 if나 found가 나온 거는 오류 메시지를 뭘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방법은 뭐를 쓸 거야? 그러니까 0을 쓸 거야. 이게 X룩업이 이제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은 이제 안 쓰게 돼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거는 얘가 아직 추가가 안 됐어요. 추가는 됐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X룩업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X룩업 쓰셔야 돼요. V룩업, H룩업을 안 쓰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 뽑을 범위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왼쪽, 오른쪽이 범위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if나 found는 오류 메시지를 뭘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if error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방법은 똑같이 0과 1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로봇공학과를 뽑아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룩업이 이제 추가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계열 학과별 취업률에서 계열이 공학인 취업률의 최대값을 찾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학과명을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뽑는 작업이니까 V룩업, H룩업하고 똑같은데 V룩업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뽑으니까 V룩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서 찾아서 왼쪽으로는 V룩업을 못 써요. 이게 왼쪽에 찾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V룩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와 행값과 10값을 주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뽑을 범위는 뭘로 쓰라고요? 인덱스. 찾을 범위는 뭘로 쓰라고요? 매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은 공학 계열의 취업률의 최대값을 찾아서 위치값을 구해서 학과명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D 맥시멈 쓰겠습니다. 자, D 맥시멈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는 5번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 계열이 공학을 복사해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계열 공학, 여기 조건을 쓰라 그랬어요. 세 번째 칸에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5.6이라는 값이 뽑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률에서 5.6이라는 값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네 번째 칸에 있죠. 이게 매치 값이에요. 4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 학과를 범위를 잡으면 이 범위에서 4행 1열에 있는 값을 뽑는 게 인덱스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D맥시멈 다 구해 주셨죠?
앞에다가 매치 쓰겠습니다. MA 쓰시고 매치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매치 함수가 나오면 자 매치 다 불러내시고 두 번째 칸에 룩업 어레이가 이렇게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취업률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0일 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이 4가 나와 있어요. 방법은 여기 보면 1, 0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는 2급에서 무조건 0만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 그럼 얘가 네 번째 위치에 있어야 하고 4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학과를 뽑을 때 4행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4행. 열은 하나니까 1열이 되죠. 그럼 는하고 매치 사이에 가서 인덱스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에 마법사 들어갈 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나와 있는 범위, 행값, 열값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식 그냥 쓰면 돼요. 자, 확인하시면 자, 매치라는 값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값. 그러니까 얘를 오려서 로우 넘버에 넣으시고 어레이는 뽑을 범위만 지정하시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거의 의미는 인덱스 함수의 로우 넘버, 컬럼 넘버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략하지 말고 2를 쓸게요. 요거 잘 보시라는 게 책에서는 여기 A3부터 E9까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열에서 뽑으라고 2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 범위에 뽑을 범위는 무조건 한 열만 잡으라는 거예요. 한 열만. 그래서 1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